안녕하세요. 빵 가르쳐주는 남자 빵트입니다. 제가 제빵을 할 때 절대 대충 할 수 없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저 빵트 영상을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사실 계량입니다. 근데 차차 올라올 영상들을 보신다면 이게 또 거짓말은 아니랄 걸 아실 겁니다. 자, 암튼 계량이란 녀석 절대 도망칠 수도 대충 할 수도 없는 과정이죠. 그런데 계량 어렵지 않으신가요? 매번 긴장하지 않으신가요? 자, 학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익숙치도 않은 계량, 빨리빨리 해야 하니 실수할까봐 겁나. 또 홈베이킹 할 땐 설거지거리를 적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재료를 같이 계량하다 실수로 재료를 더 넣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재료를 빼는 건 더더욱 어렵죠. 심지어 제가 제빵 기능사 실기시험 땐 어떻고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 덜덜덜 떨리고 재료 아일랜드는 왜 하필 내 자리에서 그렇게나 멀리 있고 또 내 손가락은 또 말을 안 듣고 정말 그러다 감점이라도 당하는 순간 시험 포기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적 없지 않나요? 저는 수업 때 시험 때와 같은 방식, 분위기를 통해 수강생분들이 계량에 익숙해지게끔 최대한 연습을 시키는데요. 언제나 계량은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어렵고 두렵기만 한 계량이란 녀석, 그대로 가만히 냅두실 건가요? 저랑 같이 계량 혼쭐 한번 내주지 않겠습니까? 다른 좋은 영상에도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저만 드리는 저의 노하우 한번 들어보신다면 계량이 아주 만만해지실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계량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제빵 기능사 실기시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계량을 할 땐 두 가지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1. 저울에 비어있는 볼을 올리고 0점 버튼을 누릅니다. 볼 무게를 제외시키고 순수한 재료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때 숫자가 눈에 편하다고 0점 누르지 않고 암산으로 계산하시거나 그러시다 또 실수하시고 재료를 망치기 때문에 꼭 0점을 누르는 꼼꼼함을 챙겨주세요. 자, 둘. 다른 볼이나 도구를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돌아와 재료를 측정하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재료를 직접 들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볼이나 도구를 가지고 이제 재료를 가지고 와 내 자리에서 계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장에는 대, 중, 소, 볼 2개씩과 그리고 손바닥 크기 정도의 잘려진 유산지가 있을 건데요. 이런 기본 도구들은 시험장에 따라 조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준비된 도구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도구가 다르더라도 아유 이놈 자식 잘못된 정도로 퍼뜨리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조금 넓은 마음으로 대처해 주세요. 도구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더라도 시험 볼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들은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감독관의 지시에 맞춰 시험이 시작하면 재료 아일랜드에서 있는 재료들을 가져와 제 자리에서 계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료 하나당 1분의 시간을 부여받기에 만약 오늘 시험 보는 품목의 재료가 8가지라면 8분, 9가지라면 9분 동안 진행하게 됩니다. 감독관이 이 재료는 어느 볼에 계량하거나 이 재료는 유산지에 계량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 부분을 잘 적어 두시거나 잘 기억하시고 계량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도구에 계량을 하시게 된다면 감점까지는 아니겠지만 조금 눈총을 받을 순 있겠죠. 자, 계량한 재료들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러분이 편하신 한쪽 면에다가 옮겨놔 주세요. 안 그런다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과 재료 계량하실 때에는 비슷한 양의 비슷한 모양을 가진 재료들이 많아서 가끔 재료를 퍼가는 도구들이나 계량을 해야 하는 재료에 재료 이름을 써야 하지 않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울에서 계량을 하고 작업대로 내려놓은 유산지에 헷갈릴 것 같아서 재료 이름을 써놓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헷갈릴 것 같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재료를 퍼오는 도구에는 재료 이름을 안 쓰는 것을 추천드려요. 실제로 재료를 가져올 때 또 그 재료에 맞는 도구를 찾느라고 시간이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유산지에 올린 재료를 옮기실 때는 조심해주세요. 긴장돼서 힘이 많이 들어가거나 흘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반죽만 계량하는 겁니다. 가끔 제과 제빵 품목 중엔 토핑물 내지는 충전물이라는 항목으로 다른 재료들이 있는데요. 이 토핑물, 충전물은 지금 계량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반죽만 계량하는 것이고요. 시간을 측정하는 계량 시간에는 정말 반죽만 계량하셔야 합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수업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반죽과 그 외의 재료들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한 번에 계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꼭 기억해 주세요. 계량 측정할 때에는 반죽만 계량하는 겁니다. 둘째, 달걀은 해당되는 개수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감독관이 달걀을 몇 알 가져오라고 알려줄 겁니다. 만약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달걀 한 알당 50g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계량하는 달걀의 양이 500g이라고 친다면 그럼 500 나누기 50 10알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달걀 또한 1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는데 계량을 안 하고 가져오기만 한다? 여기서 적어도 30초, 많게는 50초 가까이 시간을 아낄 수 있겠네요. 자, 만약 달걀 계량해야 하는데 필요한 양이 240g이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240g 나누기 50은 4.8g, 4.8개인데요. 딱 안 떨어지죠? 그럼 고민할 것 없이 한 알 더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딱 안 떨어진다면 그냥 한 알 더 가져오시면 된다고요. 자, 누가 안 잡아갑니다. 그리고 소볼 내지는 중볼에 담아서 가져오세요. 그냥 손으로 가져와서 테이블에 뒀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뜨리기 일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위생학 타임입니다. 볼에 달걀을 가지고 오신 뒤에 달걀을 볼에서 빼낸 뒤에 그 볼에다가 달걀을 깨시면 안 됩니다. 자, 살모넬라균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인데요. 보통 저희가 쓰는 달걀은 살균이 되어 와서 거의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확률을 완전 0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달걀을 가져온 볼에 달걀을 깨지는 말아주세요. 다른 볼에 깨시기만 한다면 굳이 달걀을 일일이 씻어가면서 쓰실 필요는 없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달걀은 가져만 오시면 됩니다. 지금 달걀을 깨서 무게를 측정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게를 측정한다고 나중에 하라고 제지하지도 않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의 시간만 뺏어먹고 있어요. 자, 무게를 측정하는 시간은 재료 측정이 끝난 뒤 재료를 정리하는 시간, 그 정리 시간을 주게 되는데 그때 달걀도 같이 계량하시면 됩니다. 감독관님이 아마 안내해 줄 겁니다. 자, 이 시간 동안은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달걀을 계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또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남은 달걀도 이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감독관이 어딘가에 다 모아두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정말 제발 재료 계량하는 시간 동안 계량 끝내고 남은 재료를 다시 정리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정리하는 시간은 계량할 때만, 계량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시간은 떨어주니 꼭 계량할 때는 계량만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울과 볼 주변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너무 옹기종기 모아놔서 저울에 다른 볼이 닿거나 저울 위에 올려진 볼이 다른 볼이 닿아 있다면 그때부터 진짜 대환장 파티 시작입니다. 계량이 불확실하게 됩니다. 불확실하게. 그리고 이런 부분을 모른 채로 계량이 끝나고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반죽 자체가 망칠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시험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에서 일할 때도 일하는 상황이 된다면 사실 그때 가서 무슨 재료가 더 들어갔느니 덜 들어갔느니 그렇게 어떻게 수습하느니 그럴 시간 없고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반죽을 다시 버리고 다시 계량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계량이 정말 완벽해야 됩니다. 절대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 꼭 저울 주변은 정리정돈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내 몸 바로 앞에 시험지를 두고 저울은 멀리 두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며 계량하지 말아주세요. 저울은 내 앞에, 시험지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편한 곳에 두고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드리는 빵트만의 팁입니다. 팁 첫 번째. 학원 내지는 집에서 계량 연습을 하실 때에는 각 시험의 재료 측정 시간에서 2분을 빼고 진행해 주세요. 예를 들어 9분 시험이라면 7분, 8분 시험이라면 6분 안에 하는 연습을 해 주실게요. 시험장은 넓을 수도 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위치가 멀 수도 가까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긴장을 하게 되어서 손이 굳어 계량 속도가 평소보다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2분 빼고 연습해 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2분 빼고 연습하는 게 익숙해진다면 그때부턴 군더더기를 빼서 시간을 더 단축해보게 연습해 주세요. 빠르고 정확한 계량은 제가 제빵사에게 빠른 퇴근을 가져다 주는 그 시작입니다. 팁 두 번째입니다. 만약 배정받은 자리가 재료 아일랜드 바로 앞이 아니고 아주 조금이라도 멀어져 있다. 만약 강력분을 가장 처음에 못 가져올 것 같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재료의 맨 아래에서부터 가지고 와주세요. 사람들은 보통 긴장된 상황에서 맨 윗줄에 있는 재료부터 계량을 하려고 하는데요. 혹은 기다리거나 아니면 그 다음 재료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사람이 막힐 겁니다. 그 바쁜 와중에 한두 사람이 먼저 도착해서 강력분을 푸고 있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1분 1초가 얼마나 아까운데요. 그러니 만약 조금이라도 거리가 멀다면 과감하게 맨 아래 재료부터 계량을 해주세요. 팁 3. 이건 두 번째 팁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제발 재료를 하나씩 가져오지 마세요. 밀가루, 물, 그리고 기름 성분인 유지들이야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으니 하나씩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것들도 웬만하면은 양손으로 하나씩 들고 와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소금 하나 가지고 오고 분유 하나 가지고 오고 계량제 하나 가지고 오고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온 뒤에 그 다음에 계량하는 것도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만약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왔을 때 이미 시간이 절반 이상은 지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재료 가지고 오는 상황이 겹치기 때문에 조금씩 기다릴 수도 있고요. 은근히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양손으로 가져온 다음에 바로 그 재료들을 계량해서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한번 가져올 때 가져올 수 있는 재료들을 바로 끝내버리는 게 편합니다. 계량이 끝난 재료는 위나 아래에 선반이 있을 텐데 그 안에 바로 넣어버리세요. 정말 급하다고 작업대 위에 올려두었다가 다음 재료 가지고 와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들고 온 재료를 내려놓고 기존의 재료들을 또 어딘가로 옮기고 또 다시 계량하는 그런 애매한 시간 낭비를 허비하지 않게 해주세요. 자, 팁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발 우동 그릇과 쟁반 그만 챙겨가세요. 그 부피 차지하는 도구들을 쓸 공간이 없습니다. 애초에 쟁반을 놓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좁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 미디움 사이즈나 라지 사이즈의 플라스틱 컵을 가져가세요. 제빵이면 5개에서 6개, 제가면 8개에서 9개 정도만 가져가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대로 겹쳐서 가져가서 각 재료들을 넉넉하게 퍼와주세요. 컵 그대로 푸셔도 좋고 수저로 푸셔도 좋은데 수저로 푸신다면 빠르게 많이 퍼주세요. 예쁘게 담을 시간 없습니다. 그대로 한 손, 한 번에 3, 4개씩 양손으로 따지면 적어도 6개 정도의 재료는 집어들고 올 수 있으니 우동 그릇 이제 그만 떠나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컵들은 설탕, 분유, 소금, 제빵 계량제 같이 양이 100g 근처의 가루 재료들이나 이스트 정도만 가져오시고요. 이 조그만 입구에 유지를 꾸역꾸역 담아서 가져오신다면 아마 나중에 계량할 때 훨씬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니 유지는 소볼이나 중볼에 퍼와주시고요. 아마 대개 유산지에다가 계량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나오는 팁 3가지는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들으시면 당연하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신경 써본 적 없는 그런 팁들일 겁니다. 그러니 구독을 아직 안 하셨다면 그리고 벌써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한다면 구독을 누른 후 핵심 팁을 봐주세요.
자, 첫 번째 핵심 팁. 한 번에 계량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강력분 1200g을 계량해야 되는데 한 번에 들어서 계량을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만 들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한 번에 계량하냐고요? 자, 1200g이라는 목표 그램수를 한 번에 맞추라는 뜻입니다. 1100g까지는 강력분을 듬뿍듬뿍 퍼서 빨리빨리 넣으시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100, 200, 300, 400 이렇게 넣으시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넣으셔서 빨리 300, 600, 900, 1200 그리고 1150g까지 과감하다면 1170g, 80g까지 빠르게 넣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1200까지 맞춰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강력분을 퍼온 볼 혹은 다른 재료를 퍼온 볼 그 자체를 기울이셔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만일 빨리 넣을 것 같지만 옆으로 튈까봐 혹은 앞으로 확 쏟아질까봐 조심하느라 시간이 많이 흘러갑니다. 그러니 스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컵을 사용하게 될 텐데요. 자, 스푼으로 가운데 부분만 얼른 퍼내려 주신다면 옆으로 튀지도 않고 안정적으로 빠르게 가루를 계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 미세 조절하면서 계량할 때에는 절대로 스푼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울컥울컥 쏟아내지 마세요. 이 디테일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면 아직 재료 계량의 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금방 1200g 목표 그램수를 넘어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빼야 돼요. 근데 딱 필요한 만큼만 또 빼면 몰라. 또 듬뿍듬뿍 퍼가지고 다시 1200보다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다시 울컥울컥 계량하게 되고 시간은요 하염없이 흘러갑니다. 가루, 물, 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루는 도구를 살짝만 기울여서 흔들어 주다가 양을 맞춰주세요. 물은 아주 약하게 쪼르르 내리시다가 딱 1198g대에 멈춰보세요. 그럼 거의 1200g에서 멈춰지게 될 겁니다. 만약 멈추셨나요? 넘치셨나요? 2g? 4g? 그럼 얼른 스푼으로 빼주세요. 계량하고 있는 볼 자체를 들어서 빼지 마시고요. 전부 시간 낭비입니다. 자, 유지는 또 어떤가요?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끈적끈적한 성질 때문에 마지막 2g, 4g이 안 맞아서 골치가 아프거든요. 자, 유지는 절대로 계량하고 있는 곳에서 필요한 양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유지를 퍼온 여분의 유지가 있는 그 볼에다가 주걱을 긁어서 빨리 필요한 양을 빼거나 넣어서 계량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발 단단한 재질인 계량 스푼으로 그리고 일회용 스푼으로 계량하지 말아주시고요. 유연성이 있는 주걱으로 계량해주세요.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주걱이든 스푼이든 도구의 면에 유지가 묻어 있다면 미세하게 계량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꼭 주걱을 깔끔하게 볼의 모서리 부분이나 그런 곳에 긁어서 정리해서 써주시고 정 스푼 같은 도구를 쓴다면 평상시 밥 먹을 때 쓰시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 볼록한 부분으로 푸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훨씬 빠르게 될 겁니다. 자, 핵심 팁 두 번째입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여러분들 재료를 빨리 아일랜드에서 우리 작업대로 경보하듯이 빨리 걸어가서 빨리 여러분의 재료들을 퍼오시고 빨리 돌아오셔서 침착하게 재료 계량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와 정반대로 재료를 느긋하게 걸어오시고 가져오시고 계량할 때는 급하게 계량을 하시니 자꾸 계량할 때 양이 오버되거나 몇 번을 계량을 하시는데 빨리 가져오시고 침착하게 계량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재료를 가지고 오실 때는 넉넉하게 가져오세요. 만약 20g이 필요하다고 22g, 24g을 가져오신 게 아니라 넉넉하게 30g 정도를 가져오셔야지 빠르게 푸고 빠르게 계량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팁일까도 싶겠지만 저희 스스로 시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시험 볼 때는 손목시계나 핸드폰을 들고 시험장에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벽시계뿐인데요.
정신없이 계량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고 집중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떤 감독관들은 4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카운팅을 해주지만 어떤 감독관은 대뜸 마지막에 1분 남았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재료가 3가지가 남아있네요? 아유, 이제부터 손이 아주 덜덜덜 떨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제 시험 시간은 제가 꼭 확인하면서 진행하셔야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한 사이클을 재료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재료 하나를 계량을 끝내고 난다면 습관적으로 시간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정말 마지막 핵심 팁입니다. 자, 정신없었지만 계량이 다 끝났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감독관이 2가지나 3가지 정도 재료들을 각각 재료에 올려보라고 하고 체크를 하게 될 겁니다. 아이고, 근데 재료를 다 계량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빵 계량제를 작업대에서 재료에서 작업대로 가져오기는 했는데 깜빡하고 계량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 흔합니다. 특히 제과 시험에서는 작은 분량의 계량이 많은 편이라 이런 실수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 계량 다 하시고 나시면 와, 끝났다 하시기 전에 꼭, 정말 꼭 정말 꼭 모든 재료를 다 계량했는지 확인하시고 마무리해주세요. 혹시 불안하다면 재료 하나 끝내고 빨리 펜으로 체크하시면서도 확인해주시고 다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을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팁이냐 임마 라고 싶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팁 맞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고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시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절대 짧게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목표는 여러분들이 시험만 엉겁결에 붙어서 그냥 끝내는 게 목적이 아닌 초보자를 탈출하여 확실하게 내가 중급자 이상 확실히 편안하게 내가 제빵은 제빵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과는 제과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다 못 담아내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없겠죠. 그리고 몸으로 바로 구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 팁들을 기억하시면서 몸에 배이게끔 연습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은 학원에서 배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3인 혹은 4인 1조까지도 이루어지고 다 같이 계량을 시키는 편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습하는 게 힘들다면 집에서라도 연습을 해주세요. 그럼 연습하려고 밀가루나 다른 기타 재료들을 따로 사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고요. 저울만 있다면 그냥 밥그릇을 이용하셔서 집에 있을 법한 쌀, 설탕, 소금, 심지어 미원 같은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주세요. 정말 다 하기 싫고 정말 귀찮고 정말 딱 한 가지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물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단연코 물 계량하는 게 가장 귀찮고 힘들기 때문에 물 계량하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정리입니다. 기본적인 계량 팁과 더불어 계량 시간에서는 2분 빼고 연습, 거리가 조금이라도 멀다면 재료 역순 방향으로 계량하기, 재료 전부 다 가져오거나 하나씩 가져오지 않기, 우동 그릇이 아닌 플라스틱 컵으로 사용하기, 한 번에 계량하는 연습, 빨리 움직이기, 그리고 수시로 시간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모든 재료를 다 계량했는지 확인하기입니다. 자, 이 부분들이 정말 이해하시고 익숙해지게끔 계량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8가지, 9가지 재료들 5분 안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정말 3분 안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계량 후 후다닥 끝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마음 가다듬으면서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그 다음은 반죽을 치는 겁니다. 근데 반죽은 대체 어떻게 쳐야 하냐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에는 제가 제빵 반죽 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집집마다 김치 맛의 배합이 조금씩 다르듯 가르치는 사람마다 미묘한 포인트들이 다르지만
왕 초보분들이 실기시험 보기 위한 반죽 만드는 공식. 어느 기계를 만나든 적당하고 잘 만들어진 반죽을 만들 수 있는 공식.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 온도를 계산해서 반죽 온도 맞추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즐겁게 빵 만드세요.